8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시장, 기대감을 먼저 봐야 될지 우려감을 먼저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소매 판매 선전입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1.1% 증가하면서 선전했습니다. 반면 10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정유화학주 강세입니다. 정유주와 화학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주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연기금 매수 지속입니다. 투신권은 매도로,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에 나서면서 8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주하고 화학주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실적은 다 아실 거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눈높이가 너무 낮아진 게 아니냐. 실적 전망치를 너무 비관적으로 봤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때 맞춰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유주, 화학주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이학령 위원께서는 글쎄요, 최근에 증권회사들도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좀 이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그 정유주나 화학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틀에서는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정유주나 화학주는 매수 및 보유 의견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재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호전이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업종은 분명하죠. 자동차랑 정유 쪽이라고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인다 그러면요. 계절적 수요가 분명히 있겠죠.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남반구는 아니고 북반구에 해당되는 나라들이겠지만 그 나라들이 북반구에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다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이런 계절적 요인이 되면 당연히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은 일정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마진이 좀 회복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다음은요, 그 선진국 경기 분명히 불안하죠. 그렇지만 이머징 국가에서는 신규 자동차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에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유주 중에 한 주씩 그냥 갖고 가신 거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GS 선호하지만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L 상관없고요. 특히 배당처를 가면 항상 SOL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화학은 기초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가격대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여기저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 소재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항상 그 중국의 경기의 어떤 사이클 이런 쪽이 시장에서의 핵심 요인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요인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쪽에서는 저 자신은 LG화학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일단 3분기 실적이 어쨌든 지금 눈높이가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메리트도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중국 경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LG화학에 대해서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연기금 오늘까지 8일째 사고 있습니다. 시장이 8일 동안 올랐는데 연기금이 장세를 견인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투신은 개장 초에 지금 매수를 하다가 다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투신권에서 주식 보유 비중이 87%까지 떨어졌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8월부터 8, 9, 10 현재까지 3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투신권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1조 6천억.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도 한 2조 원 정도 실탄 갖고 있는 셈인데요. 박준호 수장께서는 글쎄요, 투신권이 그 주식 사는 거는 자기들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실탄도 많고 또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신권은 굉장히 부담이 높아질 것 같은데 투신권이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자금 여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연기금이 저평가된 우량주 중심으로 선침해를 일찍부터 많이 했고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는 유럽 사태로 인해서 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까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신권도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투신권은 개인들의
펀드 환매라든가 또는 제휴협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담이 다소 한 발 늦은 것이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개인들의 자금 유입도 강화될 것이고, 투신권의 매수력도 커지고, 투신권도 역시 매수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투신권에서 본격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야지 시장이 뭐 여기서 더 한 단계 레벨업되는 좀 계기가 마련이 될 텐데요.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늘 좀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외국인 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점을 지났다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환율은 그 유럽 사태와 긴밀한 그 연관관계가 있고, 유럽 사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전될수록 점점 더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과 같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유럽에 대한 자금 이탈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본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 역시 유럽 사태와 함께 상당히 안정 상태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증전될 환율 상황을 보면 좀 진정될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투신권의 매수 가담 여부, 이 부분이 앞으로 장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G20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논의된 내용이 이제 외환 부족 시 단기 자금을 지원하고 통화 수합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자금, 국가별로 자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유출입되는 걸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 재무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호평이 일색이었고, 유럽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G20 재무장관 회의, 내용은 대부분 많이 알려졌는데요. 글쎄 이게 어떤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 유로존 사태는 좀 위기가 이 회의를 계기로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은요,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려서 글로벌 통화 사업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있었고요. IMF의 어떤 그 행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다만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나 이런 법령 이런 건 머리 아픈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전 바로 유로화가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으로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한 달여 만에 1.38대, 38달러대를 유로화 가치가 좀 회복한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유로화가 계속 속락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1.3달러 이하까지 갔을 때가 결국은 우리 원화가요, 원달러가 1,200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시기 아니었나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유로화가 안정되면 앞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매도도, 즉 유럽 쪽에서의 좀 급한 자금도 빠져나가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요. 원화 가치도 다시 안정적으로 강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우리 시장에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 사태를 진정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역시 유로화 가치를 주목하면은 한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최근에 유가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고 이런 그 분위기가 현재 전체적인 그 유로존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은 거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EU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될 부분이 은행 증자 문제도 좀 논의가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좀 그 시행안이 좀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또 EFSF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좀 그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박준호 수장께서는 글쎄요, 요 그 EU 정상회담이 어떤 시장에 다시 한번 좀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될지, 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예, EU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단계 과정이 허들 게임처럼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점이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이고 점점 더 해결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여러 번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가 역세권에 있을 때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계획만 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또 개통식을 하면은 또 가격이 오르고, 또 최종 완공되어서 실질로 개통되면 잔여 효과라 그래서 또 나머지가 오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도 점차 고체화돼 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잔여 효과로 추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EU 정상회의 이번에는 정말 그야말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올 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그 합의된 안이 도출돼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8일째 상승 랠리입니다. 역시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게 8일째 오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2009년 7월 달에 11일 연속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증시 역사상 그 장기간 상승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수상으로 봐도 1차 저항대를 1850으로 봤었는데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각 증권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뭐 시장을 좋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8일 연속 올라갔는데 좀 과열 부담은 좀 없는지요? 또 이제 사실 미국 시장 생각하면 작년 연말 지수를 지금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생각하면 좀 여력이 있을 것도 같고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주시장은 1800도 마찬가지, 1700도 마찬가지, 1640도 마찬가지, 분명히 여전히 저평가라는 데는요, 대한민국에 아마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 다들 인정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물론 열흘 중에 8일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과열 신호가 나올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아직은 크게 무슨 거래가 폭발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점이죠. 워낙 고점에서의 그 거래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과거의 어떤 식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이 이번 반등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다는 것 분명하겠고요. 연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말씀하셨던 대로 저 자신 1차는 1850을 보고 있는데요. 1850의 저항을 조금씩이나마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저항은 이제 1950 정도로 좀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 다만 1850을 넘어가면서요, 많은 거래 밀집대를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외로 지금 얘기도 잠시 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투심만 조금만 사준다 그러면요, 주식은 의외로 쉽게 또 레벨업이 확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식 조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히려 주식은 이제 저항을 넘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주식 비중을 기존보다 조금씩 늘리셔도 무난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주식을 고르셔야 되냐면요. 좀 더 안정된 주식을 원하신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투신이라든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면서요. 직전 고점이나 신고가 나가 있는 그런 힘 있는 주식을 가셔야 됩니다. 현대차 대표적이겠고요. 삼성전자 하루 이틀 쉬지만 삼성전자 대표적이겠고요. SK CNC 지금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현대글로비스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 주식 위주에서 여러분들 좀 좋은 주식 고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1851차 저항대를 뚫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낙폭 과대한 종목보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목들이 더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일단 1850 올라왔는데 정유주, 화학주는 일단 일부 강한 업종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주도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어닝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주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 박준호 소장께서는 글쎄요 지금 일단 저항 때 좀 돌파한 것 같은데 이런 어닝 모멘텀이 되는 종목이나 업종들은 좀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단기 수급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가장 견조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반드시 이기는 전략은 현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면 결국은 가치대로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아직도 싸고 기관들도 아마 그 갭을 메울 때까지 계속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진정된다는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그 실적에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준호 소장께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